우리는 누구나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 면접을 볼 때, 그리고 처음 사랑을 고백할 때.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저 주어진 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다고 해서 피하거나 기존의 방법만을 따르게 된다면 획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벗어날 수 없겠죠.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를 옭아매는 두려움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바로 두려움 속에 숨겨진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프레젠터로 잘 알려져 있는 잭 웰치나 스티브 잡스의 공통점은 프레젠테이션이 안정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프레젠테이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고 새로운 생각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평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망원경처럼 크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거시적인 안목과 현미경처럼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인 분석이 그것인데요. 성공적인 프레젠터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번갈아 보며 조절합니다. 마치 사진기의 줌을 조절하는 것처럼 다각도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도 고려하며 사고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망원경의 시각과 현미경의 시각을 사고에 접목시켜 볼까요? 망원경의 거시적인 안목은 확산적 사고로 이어집니다. 확산적 사고는 가능한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 방안이 아닌 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 이 상황에서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반대로 현미경의 미시적인 분석은 수렴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대한 현재의 문제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초점화하는 것인데요. 수렴적 사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청중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 아이디어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이 방안의 가장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방안들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프레젠터는 창의적인 질문을 통해 청중의 숨겨진 욕구를 간파합니다. 창의적 질문은 청중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여전히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면 다음에 5가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앞설 땐 긍정적인 말로 두려움을 쫓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주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기존 패턴을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생각에 안주하는 것은 창의력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프레젠테이션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준비되기 전에 의표를 찌르는 공격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마지막으로 5째,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할 내용을 다듬고 연습해서 어색함을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매일 똑같은 프레젠테이션의 연속, 비슷비슷한 말솜씨, 적당한 제스처, 평범한 전개 과정으로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낡은 틀은 과감하게 깨고 새로운 내용과 방식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은 얼마나 새로운가, 신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